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HLB 지금 들어가도 될는지 싶어가지고요. HLB 지금 매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바로 여쭤봐 드릴게요. 전문가님, HLB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지금 시청자님께서 잘 모르셔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왜 매수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거의 바닥이 아닌가 싶고요. 네. 또요? 이제 바이오주가 좀 아직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요. 괜찮은 것 같아서 또요? 예, 그겁니다. 그 두 개 다예요? 예. 그렇게 사서 수익이 날 것 같으세요? 글쎄요. 그 두 가지 생각만으로 사가지고 수익이 날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혹시? 좀 더 잘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예, HLB가 네. 그동안은 뭐 크게 나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와서 옵티마 건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진정이 되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제가 들어보니까 그 HLB를 그래도 꾸준히 좀 봐오셨네요, 그죠? 예.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담 너머로 사랑하는 여자, 저 이쁜 여자를 그냥 담 너머로 짝사랑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거예요. 예, 근데 그 짝사랑하던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야, 저 여자 너무 이쁘다, 좋다 하는데, 고백은 하지도 못하고 짝사랑하면서 옆에서 막 보고 있다가, 그 여자가 이제 딴 남자 만나러 가려고 하니까, 네, 지금 가가지고 고백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종목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내가 사야 될 이유를 막 덕지덕지 만들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HLB라는 기업을 제가 재무제표를 좀 띄워봐 드릴게요. 재무제표를 보시게 되면은 회사가 돈을 버는 회사인가 안 버는 회사인가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죠. 3년 적자더라고요. 3년 적자예요. 지금 이거 4년 적자째 가고 있고요. 신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리보세나립인가 하는 약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 약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많이 팔릴 것인가라고 본다면요. 제약 바이오 시장에서 신약이 기하급수적으로 팔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이미 판매가 되고 있던 약들 사이로 침투해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씩 파일을 늘려가는 게 사실은 제약 바이오거든요. 우리 스마트폰도 그렇잖아요. 신제품 나왔다고 해서 갑자기 어마어마하게 사람들 전 국민이 바꾸진 않잖아요. 그렇게 보신다면은 HLB도 지금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힘들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실 텐데 얘가 지금 여기 2만원, 18,000원대 있었을 때부터요. 18만원까지 그 약이 어마어마하게 팔릴 것이고 성공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해서 기적적인 엄청난 방향성을 만들어 줄 것이다 생각하고 아직 매출도 안 나온 종목이 18,000원짜리가 18만원까지 올라가서 지금 8만원에 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지금 바닥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도 거품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은 이 좋은 기업이 18만원까지 갔던 기업이 8만원에서 이러고 있으면 바닥이 아닐까라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냉정하게 바라보면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조금 10년 뒤, 몇 년 뒤 이야기를 좀 땡겨와가지고 주가만 엄청나게 올라가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 투자하실 때는 굉장히 좀 조심하셔야 되고 제약 바이오도 이제 실적이 있는 기업들을 좀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네, 근데 이렇게 실적이 없는 기업들을 투자했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굉장히 많이 봤잖아요. 예를 든다면 신라젠 같은 경우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저는 혹하지 말자. 제약 바이오가 물론 일확천금의 꿈이라던가 급등을 해가지고 신풍제약처럼 엄청나게 올라가서 엄청난 거대한 수익률을 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줄 수는 있지만요. 저는 그런 일확천금을 노리고 투자를 하는 사람 치고 잘된 사람 못 봤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투자를 하고 안정적인 투자를 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저는 HLB는 지금 매수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에서는 아니요라는 대답을 드리고 싶고 투자 방식을 조금 바꿔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HLB의 사랑이 이제 그만 빠져나오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드릴게요. 네, 그만 지켜보시고 다른 종목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요. 네. 하루 거래량이 예를 들어 100만 주인데 네, 그런 것까지 알려드리기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요. 이런 강의는 온라인 강의 오시길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HLB 실적이 좀 나오지 않는 종목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매수 추천드리지 않는다고 하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LG화학을 네. 한 40만 원에 한 20% 들고 있는데 좀 올라가잖아요. 네네. 이걸 어떻게 팔아야 될지 여쭤보려고요. 네, 오늘 이제 신고가를 경신을 했는데 언제쯤 매도해야 될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LG화학을 40만 원에 매수하셨는데 네. 매도를 이제 언제 하시면 좋을까요? 제가 이제 요리를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그 요리를 하다 보면 미역국을 끓일 때 이렇게 냄비 뚜껑을 닫고 끓이면은 미역국이 막 넘치려고 막 거품이 보글보글 하면서 냄비 뚜껑에 막 흔들고 있어요. 자, 그때 제가 시청자님한테 전해갖고 미역국 끓이는데 냄비가 지금 들썩거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뚜껑을 열어야죠. 빨리 팔면 되잖아요, 지금.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하는 내용이 똑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올라오면 팔면 네. 되지 뭘 자꾸 고민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뚜껑이 넘칠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칠 것 같기도 하고 넘칠 것 같기도 하고 안 넘칠 것 같기도 한데 어쩌지 지금 나 열까 열면은 또 안 넘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열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러니까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을 때는 더 올라갈까 말까를 고민할 게 아니라 지금 매도해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그죠? 네. 투자 정말 수익이 좀 잘하신 나 있습니다. 거고, 그럼요. 투자 잘하신 거고, 결과가 좋다라는 말은 이제 그 결실을 수확을 할 때입니다. 우리가 그 농산물도 수확하는 시기가 지나가 버리면 어때요? 결국 다 썩어버리잖아요. 제가 최근에 딸기를 심었는데 그 딸기 맛도 못 보고 다 썩어버렸어요. 비가 넘어와가지고. 그게 맞습니다. 그 딱 타이밍에 따먹었어야 되는데, 그죠? 좀 더 익으면 먹어야지 했는데 비 와서 못 먹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봤을 때 바로 챙기는 것이 수익인 거고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런 거예요. 올라올 때 매도하고 내려갔을 때 매수하는 것이 옳다라고 설명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이 타이밍에서 고민하실 거 없고 절반 정도는 그냥 매도해서 수익을 챙기자라는 의견을 드릴 거고요. 지금 여기를 뚫고 올라가게 되면 지난 2011년도의 고점입니다. 58만 원짜리 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거의 뭐 역사상 신고가를 만들러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58만 원짜리를 뚫고 나면은 5만 원대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절반 정도 욕심 버리고 절반 정도 매도하시고 나머지로는 60만 원 이상을 어디까지 가는지 보면서 매도하자는 전략 드릴게요. 네, 지금은 그냥 잘 매도하시는 방법이 최고입니다. 아시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지금 절반 매도하시라는 전략 드렸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아모레퍼시픽이요. 네, 아모레퍼시픽 매수가랑 비중이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뭐 16만 8천 원 정도 되고요. 네. 그리고 비중은 10% 정도 됩니다. 네, 16만 8천 원의 비중 10%요. 네, 이거 네.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앞으로 좀 분석 좀 알고 싶어서 어떻게 제가 제스처를 취하면 될까 하고 전화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 전망 네. 좀 한번 여쭤봐 드릴게요. 네. 네, 전문가님 아모레퍼시픽을 16만 8천 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이 10%이신데 이 종목 대응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일단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좀 장기로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다라고 봐요. 매수가도 16만 8천 원이라고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16만 5천 원, 6천 원 진행 중인데 바닥권에 굉장히 잘 사신 거거든요. 대신에 이런 기업들은 좀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서 좀 인내를 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뭐 바로 수익을 내겠다라고 생각하셨다면은 좀 잘못 들어왔다. 그리고 투자를 조금 너무 급하게 하고 계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여기 이렇게 매수하셨다라는 것은 최소 1년 단위로는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보야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내년까지 가져가는데 물론 주가가 계속 올라가면 좋지만 안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비중 10%라는 것은 아주 절호의 기회였고 또 굉장히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이 드는 게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12만 원, 11만 원, 10만 원까지 빠진다고 한들 나는 1년 뒤 또는 2년 뒤에 매도할 사람이기 때문에 내려갔을 때 안 팔 거니까 손실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이 개념이? 네, 내려갔을 때 어차피 안 팔 거기 때문에 나는 손실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투자 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10만 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이 아모레퍼시픽처럼 좋은 기업을 지금 화장품 기업들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안 좋아지고 그리고 무역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코로나 이후 이야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화장품 관련 기업들이 적자가 굉장히 많이 생겼는데 아모레퍼시픽은 선방하고 있어요.
흑자예요. 돈을 잘 벌고 네. 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주가가 떨어졌을 때 매수할 수 있는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는 저는 가장 대장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매수 이렇게 1차 매수 잘 해놓으시고 빠지게 되면은 뭐 저기 12만 원 선이라든지 13만 원 이하로 빠졌을 때 추가 매수 고민해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괜찮은 네. 기업을 좀 더 아래쪽에서 비중을 더 싣자라는 개념으로 13만 원 이하쯤 왔을 때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